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1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줄줄이 이제 소환을 될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주고 그 대가로 사위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을 해서 현재 밝혀진 것만 2억 2,300만 원 급여 명목으로 받았었고 또 다른 특혜도 많이 있었을 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매간 매직 의혹이 제기가 돼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문다혜 씨의 오빠가 되죠. 문준용 씨와 관련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문다혜 씨는 문재인 재임 시절에는 그냥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또 청와대 들어와서 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와서 혼자 청와대에 들어가 살았죠. 자녀 데리고. 그래서 재임 중에는 문재인 재임 중에는 별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잠시 태국에 왜 갔나 이 정도만 있었는데 임기 내내 논란이 일어났던 인물은 역시 문준용 씨였습니다. 아주 문제였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디자인을 한다는데 시각 그 멀티 디자인 건국대 시각 멀티 디자인 과를 나왔죠. 그래서 여기저기 전시회를 하는데 보조금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갔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들이 여기저기 보조금 신청을 하고 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곳에서 하는 보조금들을 2억여 원 이상 가져갔다. 뭐 그런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지원금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좀 특혜 지원을 받았다. 이런 논란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문준용 씨. 자, 그런데 그 논란 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뭐 전시회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 지원금이죠. 지원금을 뭐 싹쓸이 해가는 수킹한다고 하죠. 그때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킹 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전시회 같은데 그 작품을 출품을 하고 이 돈을 이렇게 지원금을 빼가는,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빼갔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다혜가 받고 있는 유혹들과 비슷한 것이 문준용 때도 그대로 있었다. 뭐냐면은 매간 매직 그리고 특혜 채용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 취업 특혜 채용 의혹은 이겁니다. 문재인 아들인 문준용 씨가 그때 그 한국고용정보원이죠.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그때 문준용이 취업한 첫 해 2007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2007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때 다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 의혹을 2007년에 처음 제기한 사람은 당시에 정진섭 의원입니다. 정진섭 한나라당 시절의 의원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권재철입니다. 권재철인데 이 권재철은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석비서관을 할 때,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 밑에 노동비서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노동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권재철인데 그 권재철이 이 고용정보원장에 있는데 그 고용정보원에 문준용이 이 서류를 넣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냄새가 나죠. 문재인의 바로 밑에 있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고용정보원장으로 가 있고 그 고용정보원장에 서류를 내서 합격했다. 자, 이 자체가 아들이 합격했다. 이 자체가
특혜 채용 바로 냄새가 나는데 구체적인 정황들도 그때 막 드러났었습니다. 노동부가 그때 고용정보원을 대상으로 이제 감사를 실시를 했죠.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는 솜방망이 감사였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노동부 노무현 정부 노동부에서 이 문재인 아들의 특혜 채용을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하는 시점에 문재인은 막강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된 그걸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준용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 형식이나 내용이 조작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 결과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덧붙인 말이 하지만 특정인 문준용이죠. 문준용이 포함된 일반직 외부 응시자가 2명에 불과하고 2명이 응시해서 2명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공고 기간이 짧았습니다. 모두 경쟁이 없이 채용됨으로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당시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그때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이 공고기간을 규정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부 인원 채용 비율도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기간 주의 조치. 야,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데도 고용정보원이 좀 이상하다 해서 주의 조치를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빼박이죠. 빼박 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3가지 정도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는데 핵심인데 하나는 입사 필수 서류 날짜를 조작한 의혹이 그때 있었죠. 좀 기억이 났을 겁니다. 문준용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바로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졸업 예정자였는데 이 필수적인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 지원서,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졸업 예정자인 문준용 씨가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가 원서 접수 마감 닷새 뒤입니다. 마감을 했는데 그 닷새 뒤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닷새 뒤에 딱 끝났는데 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필적으로 막 고친 흔적이 있었는데 고용정보원에서 날짜를 다 고쳐줬다. 자, 그런 의혹도 그때 제기가 됐었죠. 대필 및 가필이 있었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일만 진행된 채용 공고. 채용 공고 보통 공공기관에 공채시험 전형이 시작되기 15일 전에 채용 공고를 인사규정에 따르면 내야 됩니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도 그렇습니다. 15일 전에 내서 막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준용이 취업한 때 그때 다음에 공채 때는 한 명을 모집하는데 26명이 지원을 했는데 문준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 6일만 채용 공고를 내고 주말까지 끼어가지고 실제 단 사흘 만에 다 서류 접수 같은 게 끝나버립니다. 원래 15일 해야 되는데 보통 공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채용할 사람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낼 때 공고를 아주 짧게 내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막 오면 안 되니까 덜러리가 이제 한두 명 정도 몇 명 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수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명이 지원을 해서 문준용을 포함해서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다 합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실제로 마케팅 현장 경력자 경영학을 전공한 자 그래서 이것도 문준용 맞춤형 채용 공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과 건재철의 관계 이것이 지금 문다해 특혜 채용 그리고 샤위 특혜 채용 그리고 매간매직에서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를 연상케 합니다. 뭐냐면 문준용이 채용된 2006년 2월 당시 고용정보원장이던 건재철과 문재인의 친분이 잘 알려져 있죠. 건재철이 2011년 책을 하나 냈는데 대통령과 노동 이 책을 냈는데 그 추천사를 문재인이 바로 썼습니다. 추천사에서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비서실이 민정수석실 소관으로 편제되면서 건재철 비서관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적었고 둘 사이가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공공기관장 장이 됐는데 거기 문재인의 아들이 특혜 취업을 한 겁니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지원한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은 대통령 정무특보, 여전히 막강한 시세였죠. 정무특보로 있었고 이듬해 3월에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를 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노무현 권력의 실세. 자,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 고용정보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시킨 의혹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받았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 전주 공천도 받았죠. 자, 그때도 공천을 받을 때 문재인이 이 민주당의 실권자였습니다. 아마 대표였을 겁니다. 실권자. 그런데 이 건재철 씨, 지금 말씀드린 청와대에 같이 있던 건재철도 문재인에게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닮은 꼴 매간매직이죠.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 갑 공천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느냐. 그때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2012년에. 당시 공천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와 관련한 보언성 공천이었다. 의혹을 캐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건 씨의 공천이 취소됐다. 자, 이렇게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성으로 아들을 어떻게 취업시켜줬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사위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아들을 2007년에 이렇게 특혜 채용시켜줬으니까 2012년 총선 때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준 거죠. 그때 문재인은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이었습니다. 공천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다.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창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가 뭐 취업을 할 때 아무 전문성도 없었고 또 그 환영식을 하는데 티셔츠 차림으로 나갔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저 뭐야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그 보도가 계속 나왔죠. 문준용 씨도 그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12줄짜리 응시원서, 단 12줄짜리 응시원서, 자기 소개 같은 걸 하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12줄짜리 응시원서, 그리고 사진은 귀걸이를 양쪽에 끼고 점퍼 차림의 인물 사진, 그러니까 이력서 사진을 그걸 냈습니다. 굉장히 무성의한 거죠. 어차피 자기는 이제 그 취업될 줄 아니까 아무거나 그냥 갖다 낸 거죠. 서류도 늦게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채용이요. 이상직이 특혜 채용을 한 그것과 상당히 좀 비슷하죠. 여기는 건재철이 그 특혜 채용을 한 겁니다. 아들을. 이상직은 사위를, 건재철은 아들을. 그리고 대가를 받는 거죠. 국회의원 공천. 건재철은 논란이 일어나서 취소가 됐지만 이상직은 국회의원까지 됐었습니다. 문재인은 그때 정치에 입문할 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반칙과 특권을 사용해서 아들을 그 특혜 채용을 만들고 그리고 매간매직을 시도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딸을 위해서 사위를 특혜 채용하도록 했고 또 이상직에게 매간매직을 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문다혜 씨가 SNS에 자기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 운명체라고 했죠. 공동 운명체. 그래서 지금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씨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문준용 씨는 이미 논란의 중심에 한번 섰었습니다. 공동 운명체. 아마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공동 운명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